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에서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만 구하고자 할 때 몫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나머지만 구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눗셈 검산할 때 많이 썼었던 식이죠. 이 식에서 수를 식으로 바꿔도 똑같이 성립했었어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자, 이 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은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인 이 식을 이용하여 나머지 정리를 알아봅시다. 다항식 px를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p알파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걸 말 그대로 써주면 px를 x-알파로 나누면 나누는 식 곱하기 어떤 몫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냐면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요. 1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r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이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몫을 몰라요. 몫은 관심도 없고 구할 생각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럴 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값을 x에 대입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항등식에서 했었어요. 즉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하면 그러면 p알파는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거예요. 지금 그 p알파는 r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r이 뭐죠? r이 나머지요.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x에 알파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래요.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x-알파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x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px를 이번에는 ax 플러스 b로 나눴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px는 ax 플러스 b 또 어떤 몫이 있겠죠? 어떤 몫 더하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번에도 나머지는 r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어떤 상수라는 뜻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값, 즉 ax 플러스 b가 얼마 되는 값이요? 0이 되게 하는 값. ax 플러스 b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그러면 p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머지라는 뜻이죠. 쉽죠?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단 조건이 뭐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런 일이 돼요.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가 0인 경우죠.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p알파가 0이면 이게 방금 무슨 뜻이냐면 p알파가 나머지였잖아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p알파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p알파가 0이래요.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지금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p알파가 0이면 나머지가 0인 경우고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정리와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나머지가 0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면 똑같은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인수정리라는 표현을 썼냐면 인수가 뭐냐면요. 우리 수에서 약수라는 거 있죠. 자, 약수라는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6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6의 약수를 구할 때 2 곱하기 3 이렇게 쓰고 따라서 6의 약수는 뭐뭐 있을까요? 2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런데 1도 약수가 되고 6도 약수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1 곱하기 6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수에서 약수라는 건 뭐였냐면 어떤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각각의 수들을 약수라고 했었어요. 약수와 똑같은 개념이 인수예요. 수에서는 약수였듯이 식에서는 인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x 플러스 1도 인수고요. x 마이너스 1도 인수예요. 그리고 1도 인수고 x제곱 마이너스 1, 본인 자신도 인수가 돼요.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씩을 인수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거는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각각을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0인데 왜 갑자기 인수 정리라는 표현이 붙었냐면 나누어 떨어지면요.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px를 x-알파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px는 x-알파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지금 얼마라고요? 0이라고 했어요. 나머지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px가 x-알파 곱하기 목 이렇게 변하죠. 방금 인수에서 말했듯이 어떤 곱하기 꼴로 나타내면 이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라는 건 x-알파 곱하기 목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고 x-알파가 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px라는 다항식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인수 정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거는 그냥 이름에 관한 거고 실제로 내용은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으면 따라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만 특별히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래요. p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우리 이 마지막 줄을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px를 뭘로 나누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대요. 그럼 나누는 식 곱하기 어떤 몫이 있겠죠? 자, 이제 몫을 qx라고 씁시다. qx 더하기 나머지가 뒤에 오겠죠? 자, 우리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죠?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될까요? 2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0이면 그러면 b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되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 꼴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3차식이었다면 3차식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마지막 줄을 식으로 바꿔서 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으로 쓰면서 a와 b라는 문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힌트가 2개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고 자, 이 부분은 뭘 힌트로 줬냐면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거는 p2가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2개의 식을 이용하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1,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p-1은 자, 이 부분이 싹 사라지죠? 그쵸? 이 부분이 0이 돼서 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이제 2를 대입하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역시 이 부분이 또 싹 사라지죠. 그렇게 되도록 문제가 지금 힌트를 준 거죠. P2는 얼마냐면
2a 플러스 b는 1이래요.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a, b 값이 나오겠죠. 자, 풀어볼까요? 두 식을 빼면 a는 1이 나오고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a와 b 값을 구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 아까 나머지를 뭐라고 놨죠? ax 플러스 b라고 놨죠? 따라서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다항식 px가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이라는 건 나머지가 0이란 뜻이죠? 그쵸? 이게 보이면 나머지가 0이구나. 얼마로 나눴을 때요? x-2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12 더하기 8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도 구하래요. 뭘 이용해서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요. 조립제법이 혹시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나눗셈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눗셈 설명할 때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은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였고요. 앞에 개수들만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었어요. 개수들만 쓰면 2, 마이너스 10, 20. 뭔가 틀렸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었죠. x제곱항의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먹고 쓰면 안 되고 x제곱항의 개수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2, 0, 마이너스 10, 20. 여기 0 써준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이렇게 위로 나눗셈을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조립제법은 아래로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3을 이쪽에 이렇게 써줬죠.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2는 그대로 내려가고요. 2는 그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했었죠. 마이너스 3하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6 다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을 곱하면 18 그리고 더하면 8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3하고 8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4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나눗셈이 끝난 거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써줬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나머지였었어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4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몫이었었죠.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즉 2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은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요.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눗셈을 해봅시다. 두 번째 나눗셈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은 맞는데요. x-알파 꼴이 아니에요. x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x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거죠, 지금.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살짝 변형시켜서 할게요. 3x-2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죠? x가 3분의 2죠. 그래서 선생님이 x-3분의 2로 나누는 걸로 바꿔서 식을 써볼 거예요. 3x-2로 나누는 게 아니라 x-3분의 2로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개수들을 써보면 3, 4, 5, 마이너스 10을 3분의 2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3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면 2 더하면 6 다시 곱하면 4 더하면 9 다시 곱하면 6
더하면 마이너스 4. 나머지는 마이너스 4고요. 몫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예요. 뭘로 나눴다고요, 지금? x-3분의 2로 나눴을 때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3x 3승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은 x-3분의 2로 나누면 몫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죠. 지금 x-3분의 2로 나눴는데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3x-2로 나누는 거예요. 두 식을 비교해 봤더니 이 부분에 곱하기 3을 하면 그러면 3x-2가 되죠. 근데 식이 변함이 없으려면 이쪽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3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 나머지는 변함이 없죠. 자, 지금 식을 보면 3x-2로 나눈 형태로 바뀌었죠. 3x-2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조립제법은 x-알파 꼴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알파 꼴로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개수를 살짝 조정해서 내가 원래 원하던 형태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혹은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몫을 구하여라. 그러면 조립제법을 사용해야만 했었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했었어요. 만약에 나누는 식이 1차식이 아니면 2차나 3차 이렇게 1차식이 아니라면 그때는 직접 나눗셈을 해야만 해요.